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. 첫 번째 소식은 이제 FOMC가 이번에 우리 예상처럼 25bp 금리 인하를 좀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. 또한 이번에 파월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관련해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연준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25bp 인하를 하면서 현재 금리는 약 4.5%포인트에서 4.75% 사이로 이제 범위로 조정이 되었는데요. 성명서를 좀 살펴보면 이번에 25bp 인하와 함께 위원회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는데 9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는 이런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더 큰 확신이 있다라고 좀 더 강경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조금 더 완화되고 좀 더 보수적인 형태로 태도로 이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번에 그래서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. 심지어 이번에 만약에 허리케인이나 파업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 더 이상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압력이 아니고 또 팬데믹 이전보다도 노동시장은 좀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목표치인 2%보다는 분명히 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이 물가시장 이 두 가지 시장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발언하였습니다. 또한 이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 향후 이제 파월의 어떤 거취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. 거취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만약에 제롬 파월은 이제 목요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사임을 요구하면 사임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노라고 대답했으며 그 외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다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. 그 외에 만약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통화 정책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관세 그리고 감세 이 두 가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우려는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행정부의 정책이 결국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한 효과에 대한 예측도 우리의 경제 모델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행정부 즉 트럼프 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어떠한 감세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자체는 우리가 그걸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. 또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파월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해임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다수의 연준의 어떤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의 이제 이사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을 좀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캐피털 알파의 엔카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만족할 것이고 또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을 이 대통령의 임기 한 번 또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전에 한 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딱 4년만 남았는데 이 4년 만에 이런 연준의 독립성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으며 오히려 이러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오히려 좀 그림자 의장, 그러니까 파월은 의장으로 냅두고 조금 실세 같은 이런 그림자 의장을 좀 두는 것이 좀 더 유력한 방안이다. 26년 1월에 이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때 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좀 발언하였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$350로 약 32% 인상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는 이번에 목요일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가를 기존의 $265에서 $350로 32%나 상승시켰는데요. 이번에 팩트셋에 따르면 기존의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목표가는 이 오른쪽 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 $310가 기존의 최고 목표가였습니다. 그런데 이 최고 목표가보다 10%가 훨씬 넘는 이 수치로 오히려 $350로 크게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현재 월가들 중에서는
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기존에 굉장히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 시가총액을 1조 달러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, 오히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목표가를 시총으로 바꿔보면 1조 10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댄 아이브스보다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목표가를 좀 인상하게 된 데는 이 테슬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향후 테슬라가 굉장히 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덕분인데요.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결국 연방 규제, 그리고 전국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과 이제 FSD로의 전환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으며, 또한 이 애널리스트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긴밀한 관계가 테슬라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분명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, 이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 외에도 잠재적으로 좀 다른 요인들이 테슬라의 성장 궤도를 뒷받침하여 이렇게 수익 배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이번 목표 주가는 팩트셋이 집계한 2025년 예상 수익의 약 106배로 S&P 500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이제 21배인 것을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거의 5배가 높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, 향후 과연 이 테슬라가 어떻게 또 이러한 또 높은 배수를 실적으로 증명해낼지, 또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소식은 이제 에버코어 ISI가 이제 S&P 500이 2025년 중반까지 6,600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며, 굉장히 또다시 S&P 500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또 제시했는데요. 이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가 결국에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서 S&P 500 지수를 좀 6,6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. 그래서 여전히 강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현재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상승장이 아직은 좀 유아기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, 기본적으로 모든 강세장 주기 동안 이 아래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약 152%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, 현재의 강세장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65% 정도와 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고, 또한 일반적으로는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50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지만, 현재의 강세장은 한 25개월 정도다. 그래서 아직은 유아기 정도이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한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는 이 레드 스왑은 처음에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이지만,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워싱턴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주면서 더욱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에버코어 IS의 발언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소식. 첫 번째는 FOMC의 25bp 인하, 두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약 350달러까지 상승시켰다는 소식. 세 번째는 에버코어 ISI가 생각하는 2025년 중반까지 S&P 500이 6,600으로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,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,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